정전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것을 그 바른 뜻을 체득하며 실생활에 활용하고 또 이 정전으로서 교화를 해서 이 세상의 바른 법이 편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 가장 큰 과제요 화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제가 와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정전 실습 공부를 했는데 벌써 이제 안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가 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략적으로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함축해서 전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오늘 7시간인가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대략적인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종사님께 입은 은혜가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친히 정전을 제정 편수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공부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은혜를 보은하기로 하면은 대종경 부처품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전의 뜻을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그 바른 법이 길이 전해지게 후손 만대에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전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바르게 체득해서 후손과 이 시방세에게 두루 전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가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전 공부에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정전의 바른 뜻을 얻어서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대종경 부촉품 3장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 제3장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여 봉대한 사람의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과 그 대요가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이 잊지 말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공부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전의 바른 뜻을 바르게 알고 체득해서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전 실습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 앞에 더 있는데 첫째로 그러기로 하면 그 많은 본인의 그 노력과 연마와 이게 실행하기까지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정전의 뜻을 한자 한자 새기며 그 새긴 내용을 연마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새겨야 된다. 정전의 뜻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마한다는 것은 이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단어의 개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우리 사고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생각의 단위가 개념인데, 이 개념과 개념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문장도 되고 생각이 되고 뜻이 되는 것인데, 이 개념 하나가 잘못되면 그 기본적인 요소가 부실한 것이라, 집을 짓는데 말하면 재료가 부실한 것이라 그 집이 잘 안 되는 것과 똑같게 우리 개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어 사전을 반드시 찾아봐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뜻과 다른 뜻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일반적으로 알던 것과 뜻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 단어의 뜻을 해봐라. 또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동안에 그 뜻에 대해서 전부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전수, 그 다음에 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연마를 한다. 이게 연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전 공부에서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데 이 연마심이 있어야 돼. 연구심, 연마.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몰란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겠다 할 거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 그냥 물어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머리에 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을 걸어서 굴려본단 말이에요. 굴려보다가 참고서적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참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연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쳐가는 과정에서 이 연마심이 없고는 도저히 진리를 깨칠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공부의 핵심의 요체가 이 연마하는 마음, 연구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어디다 연구를 들여댈 것이냐 했을 때 정전에다가 여기다가 연구를 들여대라. 다른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자꾸 딴 쪽에다가 그걸 연구해 갖고 알아내려고 다른 재주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정전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다가 연구심을 들여대면 이것이 반드시 알아지게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한 그 말인데 연마심이 과연 나한테 있느냐,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부를 갈림길이 딱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마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 뜻만 새길 것이 아니라 정전의 글귀 속에 담겨 있는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제정하신 그 본래 본의를 해석하라. 그냥 글만 해석하다 보면 글자 해석이 되어버리네. 글자 해석이 되니까 그 글자가 하는 그 내면에는 대종사님이 그것을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본의가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글이 있으면 그 배경이 있다. 이게 배경. 그는 배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이 과연 그 본의가 무엇일까? 왜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을까? 하는 그것도 의문을 다 걸고 그것도 연마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동안에 그 글이 있으면 바른 글을 해석했으면 그 글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뜻,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요것을 찾아야 정말로 그 정전을 자기가 실행해서 체득하는 것이지, 겉은 머리 글자만 알아갖고 체득하게 되면 그 근본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한 그 근본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은 근본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말까지 알아야 되는데 근본을 잃어버리고 말을 취하기 때문에 공부가 이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 본의를 발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본의만 발견했으면 되느냐? 그 다음 번이 있다. 그 뜻과 바른 뜻과 정전의 바른 뜻과 본의를 자기 마음에다가 대조한다. 자기 마음 작용에 대조를 한다. 나의 마음 작용이 정전의 바른 뜻과 부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대종사님의 본의와 부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늘 비추어 보는 것을 대조라고 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이게 단어의 하나의 개념인데 이것을 좀 보자 이거죠. 대조라. 대라고 하는 것은 마주 대해서 비춰본다 이 소리. 두 개가 있어요. 대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마주 대어서 같으냐 다르냐를 비춰본다.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을 맞대어서 같고 다름을 비춰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그걸 보면은 대조란 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 둘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의 마음 작용과 대종사님의 본의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비춰본다면 나의 마음 작용과 정전의 바른 뜻이 같으냐 다르냐 내가 연마에서 깨달은 것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비춰보는 이 과정이 공부의 핵심이라. 그래서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같도록 그 정전의 바른 뜻이 같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요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춰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요거를 총칭해서 대조해 갖고 닮아간다. 이것을 대조해서 그 본래 자리에다 그 본뜻과 본의에다가 닮아간다. 요거를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채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채받는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온통 본받는다 이 소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받는 것을 채받는다고 하거든요. 온몸으로 곧 채받는데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채받느냐 하면 같고 다름을 비추어 봐 갖고 그대로 닮아야지 이게 채받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겉머리만 닮는다 이거죠. 우리가 채받는다는 건 그 속과 겉을 함께 딱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그냥 채받게 되면 그 외형만 채받게 되죠. 근데 그 속을 채받게 되려면 같고 다름을 비추어서 대조해 갖고 담는데 그 글자와 본의를 함께 닮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다. 그렇죠? 이제 요까지가 이제 세 번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걸 해서 다 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비록 그렇게 대조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습성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전의 내용과 같을 리가 없다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정전의 원문을 연습한다. 이게 중요해요. 원문 연습.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전은 그냥 읽어서 그 뜻을 해석하는 걸로 안 돼요. 연습이라 하는 것은 안 것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단련하는 걸 연습이라 그래요. 외우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운동선수가 똑같이 알긴 아는데 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기질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뭐를 하느냐 정전의 원문이 완전히 자기의 기질화되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전이란 그냥 알아서 이해해갖고 연마해서 아는 정도로 끝쳐서는 그게 효과가 없다. 반복해서 완전 기질화돼서 그냥 딱 대하기만 하면 그냥 탁 떠오르고 그냥 몸으로 이게 딱 체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틈만 나면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죠?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연습하기에 주의할 것이요 한 건 뭐냐면 경전 연마는 필수적이고 연마를 한 걸로 끝일 것이 아니라 연습해서 그냥 완전히 체득하라 이 소리예요. 경전 연마라고 안 하시고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은 연습해서 체득해라. 우리가 틈만 나면 정전의 뜻을 해득해라. 물론 이거를 전부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외우고 연마하고 생각하고 이게 단련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원문이라. 이 원문에 대한 중요성 이게 대단한 위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해석을 해갖고 그 뜻은 같아요. 해석을 해갖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원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위대한 힘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문 공부라는 게 있는데
법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법문을 읽고 뜻도 해석해. 아까 뜻을 해석해야 하는 요 3단계를 거친 다음에 요걸 거쳐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냐? 그냥 외우고 생각해서 그냥 법문과 내가 그냥 딱 하나가 돼버려요. 딱 하나가 그냥 자꾸 외우고 생각해서 하나가 돼서 그냥 그 하나를 갖고 그냥 행동하면 그냥 자기 행동이 법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 원문 연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는데 원문은 이게 도외시하고 그냥 해석한 걸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을 잃어버린다. 이 전파력을 잃어버리는데 원문을 그냥 해갖고 그대로 전해주면 이게 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어떻게 하냐? 외우고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행해 간다. 이게 실습이라 이제 중요해. 실습이 여기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영어로 이제 practice라고 했는데 공부를 우리가 영어로 practi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실습이란 말이에요. practice는 실제로 그러니까 익히는데 실제로 해보아서 습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서 습득하는 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봐서 습득하는 것이다. 프랙티스가 실습인데 이 실습 과정을 우리 거쳤는데 원문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실습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우리 과학에서 공부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이론과 실습 이런 건 좀 이론 부분이죠. 이론과 실습이 2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대충 그렇게 해요. 이론이란 건 이제 원리도 배우고 이렇게 쭉 배우잖아요. 배우고 근데 막 이게 실습을 해보는데 2대 1 정도가 돼야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너무 막 이론만 가르치고 실습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론도 안 하고 실습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이 실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5단계는 연마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을 지도인에게 제출해서 문답 감정 해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바른 뜻이 된 자기 혼자서는 이게 됐는데 이것이 참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그래도 이게 지도인의 감정은 이걸 인정이라 그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혼자만 내가 옳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인정을 딱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연구를 하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정전이 이게 한 90페이지, 90종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100페이지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면 참 뭐 하루에도 몇 번 또 읽을 수도 있을 정도 내용인데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뜻이 깊고 원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어느 1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정전 전체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전 전체. 우리가 그 일부분만 단련을 하면 시간이 빠르고 쉬워져요. 그거는 적공을 한 가지만 우리가 적공을 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말하면 연불이면 연불 한 가지만 계속 하루 종일 적공을 한다면 빨리 연불 산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 다 어두워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실제 공부를 하는 데는 연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딴 것 전체가 다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속품이 함께 들어가야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 부속품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전 전체를 알아야 돼. 그 중에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전에서 어느 하나를 빼놓으면 안 된다. 다 우리가 원만하게 수행을 하는데 물론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고 좀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정전 전체를 이렇게 공부해갖고 전체를 체득하려고 목적을 세워야지 그 중에 일부분만 막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공부가 빠른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정전 전체를 연마해서 바르게 체득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증득해서 실행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전에 이제 한 30년 전에 그 완도에 이렇게 그 완도 훈련원이 이제 막 처음에 집도 짓기 전에 세워질 때 우리가 이제 그 교당에서 그 완도 훈련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아침에 나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원상의 진리를 그냥 몽땅 싹 삼켜버려야 한다. 한 입에 딱 삼켜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원상의 진리를 한 입에 전체를 딱 삼켜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원상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 입에 딱 삼켜버릴 것이냐. 아니 참 이해가 그냥 뭐 아무리 두고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전도 그 어느 일부분만 삼켜버릴 것이 아니라 정전 전체를 갖다가 확 다 삼켜버려야 한다. 정전을 전체를 딱 삼켜버리고 나면 일원상의 진리가 한 입에 딱 삼켜져 버려요. 이게 같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상관이 없이 뜻을 세우자. 우리가 뜻을 세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뜻을 세우든가. 이 뜻을 세운다는 게 이게 서원이잖아요. 이 서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한 부분만을 좋아해서 막 하면은 빠르긴 하는데 이제 30년 후에는 그것만 잘하게 돼. 그것만. 그러나 지금 이 정전 전체에 대한 서원을 세우면 지금은 좀 더 돼요. 시간이 가는 게 더 돼요. 뭐가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0년, 40년 후에는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 큰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 전체를 삼키는 이런 큰 서원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정전의 뜻을 참 바르게 체득해서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증득할 수 있는 그 대서원을 한번 세우는 것이 이게 꼭 공부를 좀 더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서원을 다지고 내가 좀 늦더라도 바른 뜻을 세우고 전체를 알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널리 유익하게 사용하리라는 그 서원을 세우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전을 이게 바르게 해석해서 세우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원상의 진리를 이 정전과 일원상의 진리 요 관계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 정전과 일원상의 진리 이렇게 우리가 정전을 아까 같이 바르게 해석하고 이게 참 깊이 해석하고 실천하고 해서 정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 요것이 이제 일원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원상 이렇게 하나를 일상원이라 중도원이라 그러거든요. 시방원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기원문 결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하면 정전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전체를 알아서 이렇게 탁 된 이거를 우리가 중도원이라 그래요. 중도원. 우리 교법을 다 이렇게 정통해 갖고 그 교법이 바르게 우리가 체득해서 우리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가 그대로 나타난다.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려면 그게 그냥 되느냐? 우리 교법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실행해 갈 때만이 우리 일원상의 진리가 우리 심신작용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같이 그냥 어떻게 막 과거 선가같이 그냥 탁 화가 이 통째로 해버리면 순식간에 일원상 진리가 탁 나타난 이제 그렇게도 하는 큰 도인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전의 뜻을 하나 바르게 실행하고 실습하고 실행한 아까 그런 과정이 곧 일원상의 진리가 우리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라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라고 했지. 갑자기 그냥 어느 막 화두만을 연마해 갖고 그냥 순식간에 일원상 진리가 탁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 원리를 알아서 이 중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원상의 진리가 우리 교법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원상의 그 진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런 나타나기 위한 그 근본이 뭐냐면 이 일상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전 그러잖아요. 우리 바른 원리가 이 정전의 진짜 원전이 뭐냐? 이 정전의 진짜 원전은 요 일상원이라 이거죠. 그렇죠? 이 뚜렷하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 있죠. 일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게 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일원상의 진리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그냥 우리 현실에다가 우리 그대로 실행만 하면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원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정전이요 중도원이 되고 그거의 근본이 바로 요 일상원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을 통해서 이 일상원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전과 일원상의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 정전을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가 그대로 깨달아서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내 몸을 통해서 우리 교법 실행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현실 구현이라 이렇게 우리 종고사님 말씀이 참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현실 구현이라. 교법의 현실 구현이라. 우리 교법이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 일원상의 진리가 우리 교법 아니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정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 구현이 자기만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 전 인류 전 생명에게 그 법이 바르게 전해져서 그냥 희방 세계에 다 구현이 된다. 구현이. 이 정전의 뜻이 그대로 구현이 돼 간단 말이에요. 구현이. 사회 속으로 모든 생명 속으로 이 희방 세계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모든 조직 그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서 그대로 그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게 구현이거든요. 현실 구현. 자기를 통한 구현, 세상과 이런 세계를 통한 구현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시방원이라고 한다. 시방. 이거는 말하면 우리 교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화. 근데 그 교화가 그냥 막 사람만 많이 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그 교화가 아니라 정전의 바른 뜻이 구현돼 갖고 가는 그런 교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바른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이건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때인가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른 뜻이 그대로 시방 세계에 두루 편만하도록까지 해야 된다. 이게 교법의 현실 구현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우리가 정전을 공부를 통해서 내 몸속을 통해서 그 정전의 이런 일상원의 진리가 그대로 구현돼서 그것이 또 이 교화를 통해서 이 시방 세계에 두루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교법의 전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방 시방으로 전하는 게 있고요. 사방으로 세계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세계교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 또 하나는 후손 만대 전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당대만 끝나고 뒤로 가면 희미해지면 안 돼.
한없는 미래로 시간적으로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공간적으로 바르게 전해. 이 두 가지가 이게 이 희방원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정전의 실행과 실습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그거에 바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장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실현돼서 대종사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강의 1시간 끝났는데 이 몇 분 걸렸나? 30분.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한 2시간 할 건데요. 이 4분의 1로 딱 줄여갖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의 잠깐 쉬어서 조금 쉬죠. 예. 천천히 가. 두 번째는 새 시대의 새 교무상이란 이제 좀 정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 교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 정전의 교육, 도덕의 교육은 모든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의 원리가 보통 그 학문이나 이런 게 볼 때 이제 이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습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습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론을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이론이라는 건 원리거든요. 왜 나는 열심히 뭘 일도 하고 공부 열심히 뭣도 하고 하는데 안 되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를 알아서 실습을 해야 이게 진짜 실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리는 뭐 잔뜩 머리를 아는데 이게 실행이 없고 실습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원리라 우리가 principle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물의 근본 이치거든요. 사물의 근본 이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칙이라는 law라는 게 있는데 법칙. 이 법칙과 원리는 다른 거예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사물 사이에 들어있는 인과의 법칙을 말해요.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을 법칙이라고, 원리라는 것은 그 사물의 근본 이치를 원리라고 하는데, 자관이 이론 교육이라 통해서 그 원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실제성에 실제로 행해서 아는데, 요 두 가지를 그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마의 마음이라. 근데 과거에 공부하는 걸 보면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잔뜩 아는 건 많고 막 경전을 이렇게 통달하는데 하나 실행하지도 않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럴까 막 실천만 하고 그냥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실천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을 하는데, 이제 오늘날의 교육은 되게 과거는 주로 이론을 먼저 하고 이론을 쫙 한 다음에 이제 내중에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교육의 스타일이 있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론을 할 때 그 실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진짜 이론을 체득하지를 못하고, 실습을 할 때 이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같이 나가면서 이론이 그대로 실습을 통해서 체득하고 이게 함께 나가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어떤 것을 그 핵심 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핵심 원리. 그 다음에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이게 체득을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리가 실제 생활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알면은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리를 알고서 이렇게 딱 실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구나 알으니까 이걸 더 깊이 연구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서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되고 그 깊이한 걸 다시 사용해서 활용해보고 이렇게 돌고 이 원리와 실습이 돌고 돌아서 서로 상승 반복으로 작용을 할 때 이 공부가 이거난 것이다. 실습을 하는데 아무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는 실습이 아니라 노동이라 그러니 노동. 우리가 마음 공부를 갖다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노동을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인내로서 참고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그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실제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리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복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 중에서 이게 동기 유발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참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게 재미가 붙어요. 재미. 공부는 재미가 붙어야 돼. 재미가 붙으면 언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알아지는 것이라 이게. 나는 지금 공부에 재미가 붙었느냐. 재미가 안 붙으면 이게 원리를 모르고 하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습은 하지 않고 막 원리만 알고 이렇게 동기가 유발돼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앞으로의 이 교육의 예비 교무 교육의 성패가 여기서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과연 동기가 유발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줘. 우리가 정전을 제일 일장이 뭐가 돼 있어요? 개교의 동기가 돼 있죠.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데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느냐 하는 목적을 딱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동기라는 건 목적이거든요. 목적. 목적이 특출하게 선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대종사님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목적을 알고 그 동기를 알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무작정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론상의 진리가 딱 나오죠. 이론상의 진리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전이. 그렇죠? 원리와 목적을 안 다음에 실행이 돼 있잖아요. 수행편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을 때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재미가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냐 보면은 저는 어릴 때 공부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다가 피곤하죠. 그러면 책만 들고 공부하면 다 나서요. 왜 병이 드느냐? 이 책 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지금 아무리 피곤해 집에 가서 그냥 전곡책 들고 딱 그냥 하루만 공부하면 딱 나서 버려요. 그 시간이 없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아무리 피곤하다가 막 정전 들고 다 공부하면 다 나서 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있고 그냥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딱 이게 의문이 걸리고 참 재미를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이론만 공부해도 안 되고 실습과 이론이 참 반복되는 이 아까 모든 공부가 이게 반복 조화를 이룰 때 요게 그런 재미가 붙어하고 참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게 돼가는 이런 공부를 해보자 이게. 그러면 요렇게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요거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원리를 알고 이게 말하면 이게 체득을 했으면 이 남한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이 남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알기만 하고 가르칠 줄 모르면 그 뭐에다 쓰냐? 이게 뭐에다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남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있어요. 잘 가르쳐 준다.
알기는 알고 실습도 다 잘했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실수. 교화가 효과가 안 나타나면 좀 모르긴 하지만 교화 실적이 잘 나타나는 사람하고 누가 결과가 좋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곡식을 키우는데 기르기는 다 잘 길렀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추수를 못해요. 이게 다 하는 거나 좀 못 길렀더라도 마지막 추수를 잘하는 사람은 누가 효과가 좋아요? 아웃풋은 추수를 잘하는 사람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공을 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잘 가르치는데 근데 이 잘 가르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갖고 실습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야 이게 잘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게 잘 그 원리에 통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무님은 그 원리에 자관 전문가가 돼야 한다. 전문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영산대학에 와서 공부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하면 도덕과 진리의 전문가가 되자는 거예요. 전문가. 그냥 교법에 그냥 탁 정통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실행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나타내는데도 정통과 교법과 그거를 실천 내에 정통을 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도 정통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원리, 실습, 가르치는 세 가지를 딱 정통을 해야 한다. 요 전문가란 말이죠.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적 기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게 우리는 뭐라겠죠? 우리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뭐라겠죠? 제 4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리 선비를 준비했다가 선기가 되면은 이제 선원에 입선해서 전문 공부를 하기를 주의할 것이었거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영산대학은 뭐 하던 것이냐? 전문 공부하는 것이라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씩 근데 그렇다고 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부족하는 거야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걸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교육기관을 졸업할 때 갖춰야 할 능력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쓰는데 졸업생의 목표 능력 이렇게도 쓰고요. 소요 능력. 내가 이 대학을 말하면 이 전문 교육자 양성기관을 나올 때는 적어도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능력을 이제 딱 표준 능력을 만들 거예요. 표준 교무상. 그걸 딱 만들 거예요. 열 몇 가지를 딱 만들어서 자기 기준에 여기 어디에 만족됐는가 안 됐는가를 딱 비춰보도록 해서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다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으로 지금 이제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한 그 다음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법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적용하는 거죠. 소급에서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교법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요런 게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딱 닥치더라도 그걸 현실로 풀려고 하지 말고 교법의 문제로 딱 바꿔버린다. 교법의 문제 바꿔서 그 교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현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 교무들이 갖춘 전문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못해요. 보통 사람은 그냥 현실적으로 해결하죠. 누가 싸우면 그냥 말리기만 하지 이거를 교법적으로 해결해서 해줘야 할 이런 능력은 없다 이거죠. 이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문 능력을 만약에 갖도록 한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이제 공부에 임하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전문 능력을 갖췄는데 아무리 전문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잘 가르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잘 가르치자 이거예요.
우리 일상정리법에 있죠? 잘 가르치자. 이 핵심은 몸소 먼저 실천하고 요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자기는 잘 안 하면서 남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소 먼저 정전의 뜻을 바르게 체득해서 실천함으로써 남에게 정전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가는 목적이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못했으니까 하나도 안 가르치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요새는 참 현대 발달한 시대라요. 현금이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이렇게 이게 딱 돈을 꽂다가 갖다 쓰고 부도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못하더라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했는데 내가 실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렇게 표준인데 이러니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때는 이제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자 해갖고 무조건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행 안 하면 이제 부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도 막 큰일 났다 하고도 막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쓰긴 쓰는데 기본은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응?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새 시대의 새 주세불, 우리 대종사님을 우리들은 참 새 시대 세회상의 새 주세불로 받들고 모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대종사님을 새 시대의 새 주세불이라고 할 것이냐? 과거의 성자와 대종사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 우리가 과거 회상의 성직자와 현대 회상의 성직자의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회상의 성현과 현대 우리 대종사님의 무엇이 차별이 됐기에 세주세불이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끔 우리가 과거 시대의 성직과 미래 시대의 성직을 구분이 딱 거기서 간다 이거죠. 그걸 닮아가면 되니까 그거를 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다. 이게 뭐를 해봤느냐, 제가 이제 정전을 갖고 이제 국어 뭐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를 연구를 했느냐, 정전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고 보시죠. 정전에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뭐로 끝나요? 뭐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니라 뭐뭐이다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뭐뭐이다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사실을 이런 것이라고 하는 서술형이라 이거죠. 서술형.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 근데 이 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때 니라라는 것을 쓰는 것이냐 하고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막 이렇게 찾아봤다. 뭐 니라 왜 전부 찾아보니까 120 몇 개가 나와요. 120 몇 개 나오는데 왜 니라라고 했느냐 하고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뜻이 있다. 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니라라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왜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이거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좀 뭐가 어색하죠. 왜 그러냐? 손자는 경험이 없다 이거죠.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이거니라 그러면 되겠지, 안 돼? 되잖아요. 왜냐면 경험이 있거든요. 나이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있고, 그래서 니라란 말은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되죠.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소 먼저 실천했을 때 경험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의 뜻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깨친 진리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몸소 먼저 실천해보사, 먼저 실천해 보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실천해보고 참 그렇겠더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깨치긴 깨쳤는데 그냥 깨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실천해보니까 정말로 이래야겠더라 이렇게 표현한 말이더라 이게 니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요 전부 니라로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데 가서는 딱 말로 딱 바꿨다 이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하자 하고 바꿨어요. 자, 일상수행요법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 하자 그랬죠. 하라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 하자라는 건 또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20몇 번이 나와요. 하자는 또. 그래서 하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막에 나오고 사요에 나오고 일원상 수행에 나오고 다 이게 전부 하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청유형이라고 하더라. 청유형. 청유형이다. 청유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같이 하는 건데 함께 하자고 할 때 쓸 때 청유형이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이제 교당에 가는 날인데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나는 바빠서 못 갈 테니까 당신은 교당에 좀 가시오 그럴 때는 가자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가라 그래야죠. 나는 못 갈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야죠. 그래 말이 되죠. 나는 못 가는데 너도 가자고 말이 안 돼. 이 가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자기가 실행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함께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의 첫 번째는 일한데 더 핵심적인 것은 나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자 하는 뜻이 들어있다.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종사님 하시겠다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본이란 말이에요. 본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자라고 하는 일상수행요법 그 속에 대종사님이 나도 이거를 실행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본의를 발견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대종사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시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나 함께 하자. 우리가 정전을 읽는 그 순간에 그 하자 할 그 순간에 대종사님이 내 옆에 와서 함께 하자고 손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 자체가 본의를 깨닫는 것이다. 본의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람이 알아먹지. 그냥 본의가 막 어렵게 생각하면은 누가 알아요? 그 일반 시장에 있는 사람이 그 본의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참 이 정전의 틀을 쉽고 이게 바르게 깨달아서 남한테 전해줘야 할 것이다 했을 때 대종사님의 본의는 이 하자는 요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으면 사막을 하자고 그러셨나 안 하자고 그러셨나 한번 보자 이거죠. 정신수양의 한번 보자 이거죠. 정신수양의 목적 그랬죠? 그 47쪽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신수양의 목적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거로 그랬죠?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양하자 그랬죠. 이거는 나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리연구를 또 보자 이거죠. 그러면 사리연구의 마지막 목적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작업지사는 볼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작업지사도 그렇게 돼 있고 사여도 그렇게 돼 있고 다 일원상 수행도 전부 하자는 것이니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와 플러스가 됐다. 이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게. 요게 우리 정진 핵심이라. 이게. 니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경험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행하고 여러분도 함께 하자. 요것이 이게 이제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보자. 이게. 과거 성자들의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봐요. 여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자예요? 하라예요. 어때요? 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바벨에는 전부 다 어디 하라라고 하는 게 별로 봤어요, 안 봤어요? 좀 하자. 자, 이것이 과거 시대 이 성자하고 지금 시대 성자가 차이가 있다. 우리 현대 새 시대 새 주세불은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해보니까 니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안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하자.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새 시대 새 주세불이다. 저는 막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딱 생각했다. 과거 시대의 부처님과 새 시대의 주세불이 요게 핵심적인 차이다. 핵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전도 전부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표 진리는 하나 뭐죠?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죠. 개척하라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알고 보면 이 속에 우리 앞으로 미래 시대의 교무들에 나갈 바가 딱 나와 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자고 하는 이렇게 이끄는 이것이 새 시대 새 교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새 시대 새 교무상을 삼는데 그것이 우리 정전의 곳곳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을 정전을 읽을 때 그런 참 그 한 글자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숨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참으로 이 실행이 된다 이게. 그런데 정전에도 이 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 이게. 이거 명령어거든요. 이거는 뭐 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이 소리예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예? 계문에 붙어 있단 말이죠. 계문은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라 하라.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 이 소리예요. 계문. 그렇죠? 계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시선에 강령 뭐 이런 데 있죠. 몇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또 좌선법에 붙어 있죠. 좌선법은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국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요대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딱 명령을 했는데 잘 안 듣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을 한번 생각해서 공부를 하자 이 소리.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뭐를 하냐면 아까 그죠?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마음공부. 이게 일원상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크게는 자성의 원리와 이 우주의 근본 이치라고 했죠. 합쳐서 성리라고 이렇게 한다. 우주의 근본 이치를 우리가 대소유무라고 한다. 이 대소유무와 자성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이 공원정이라고 한다. 이게 합쳐서 성리고 이 성품의 원리와 이 이치를 말 성리거든요. 이 대소유무의 우주의 근본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이것을 우리 마음 공부에 적용해 갖고 하는 공부를 이게 우리가 일원상의 마음 공부예요. 일원상의. 그냥 우리의 마음 공부는 그냥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일원상의 마음 공부다. 제가 어떤 불교 TV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 공부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가 원불교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불교도 우리도 마음 공부한다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마음 공부한다 그러지 우리는 뭐 다른 공부한다고 안 그러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다 마음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공부는 무엇이냐면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마음 공부요. 그 내용인즉 뭐냐면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서 12예를 건설하는 것이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구하다가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는 것이 이론상의 마음 공부요. 그렇죠? 바로 우리 자성의 원리, 공원정의 이치를 알아서 그 원리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 요 핵심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정전성이 어떻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이걸 체득해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이 성리를 공부해서 체득해서 우리 마음 공부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간편하고 쉽게 이게 좀 만들 거니 그래야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어렵기만 하면은 참 우리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게 간이하게 만들어야 보통 사람이 많이 하죠. 그렇다면 간이하기만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너무 쉽게만 만들면 안 되는데 간이한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서 참 이제 하고 들어가면 그 심오한 원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랬을 때 첫째 우리가 그 자성의 원리란 말이 정전의 대종경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과연 자성의 원리냐 정전에도 나와 있죠. 자성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성의 원리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성의 원리는 내 마음의 원리다. 이 자성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막 불경을 찾고 막 이 선문답을 찾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론 거기에 들어있겠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더 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관찰.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다 이 관찰 공부를 시켜요. 이 이게 씨앗을 하나 주고 심어놓고 어떻게 자라나는 거를 매일 적어서 관찰해봐라. 그래 잘해요. 그렇죠?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면 나면 그 관찰할 줄 알고 다 쓸 줄도 알고 이게 숙제 내릴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자성의 원리 그럼 초등학교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현대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를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이 풀만 곡식만 자라나는 것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작용을 관찰하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해가 간다. 자기 마음자리를 관찰하라. 이게 관찰. 근데 이 관찰이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찰이란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관찰이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인가? 바라만 보는 것? 바라만 보는 거 갖고 관찰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그게 아니라 세밀히 살펴본다. 세밀히 살펴본다. 이 살펴본다는 말에 이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펴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데 바라보는 거를 안 되고요. 바라보되 이 살펴본다는 말은 요 속에 이 탐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탐구심, 연구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구심을 갖고 이거를 관찰한다는 것은 궁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어린애를 하나 놓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는 살펴봐요. 제가 위험한 데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넘어졌나 안 이게 그냥 보는 것 같아 살펴보는데 타인이 어린애를 다른 애 볼 때는 그냥 바라본단 말이죠. 넘어지냐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바라만 본다 이거죠.
넘어졌을 때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타인이 다른 사람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요게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타인의 자식을 바라보는 식으로 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위험한 데를 가느냐 어떠냐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뭔가를 살펴보는 게 세밀하게 바라보고 살펴보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을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마음 작용 자기 마음 작용을 그렇게 살펴보는 요것이 자성의 원리를 깨닫는 데 된다. 이게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연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구. 근데 연구라는 것이 과거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어떤 화두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만 연구했는데 꼭 화두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작용을 자기가 들여봄으로써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 같이 깨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기는 하지만 맨날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남 마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늘 바라보는 거니까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것이 자기 마음이라 이거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라 이게. 그렇게 해갖고 이게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게 자성이 그래서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것은 바로 연구하는 마음, 아까 연마지심에 있고 그것은 요 첫째 살펴보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살펴보는 이것은 금생에 내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이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딴 거는 안 넘어가는데 요 살펴보는 그 습관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딴 게 안 넘어가. 그거는 탁 넘어가. 그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럼 전생에 자기 마음을 살펴보던 사람은 다음 생에도 살펴보게 돼. 그냥 누가 안 시켰는데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 마음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요란해졌구나. 늘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마음이 자기의 본원을 갖다가 살펴보는 거예요. 본원이거든. 본원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근원이란 말이죠.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일원상의 진리와 합일한 그 본원 자리가 우리 마음의 근본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늘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것이 본원인데 자기가 비춰보고 있는 줄도 몰라요. 비춰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상적으로 비춰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이 요란해진 거를 딱 금방 알아차려요. 비춰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는데 안 비춰보고 있는 사람은 요란해져도 요란해진 줄 모른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란해졌을 때 탁 금방 요란해진 걸 아는 사람은 비춰보는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다. 당연하잖아요. 어린애가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안 살펴보는 사람이고 어린애가 금방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가를 이유까지 아는 사람은 잘 살펴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 제가 저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그냥 대충 살펴보는 사람은 넘어진 줄만 알지만 왜 넘어진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늘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무의식화돼서 이게 살펴보는 마음이 무의식화됐다. 그래서 있는데 살펴본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자성이라고 한다. 이 자성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경계를 따라 요란인 걸 금방 탁 알아차린다. 이것이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당한데 자기 마음 딱 끌려가면 탁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또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 다음 생에 저가 잘하는 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살펴봐서 뭐냐면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원리가 뭐냐 하고 이걸 한번 깨달아 보자. 마음의 원리가 뭐냐 하고 깨달아 보는데 이제 이거는 각자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갖고 이런 원리가 내 마음속에 있구나. 참 이걸 깨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요란해졌다 어리석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어서 내가 요란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고요해지기도 하고 요렇게 되는 그 기본 그 주인공이 뭐냐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부를 하되 내 마음이 요란냐 안 요란냐 여기다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다 관심을 쓰라 이거예요. 관심을 쓰면 자기가 지금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필연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원리를 알지 않은 것이냐면 원리를 알아야 그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갖고 다 하면 되는데 조금 연구를 해봤다. 마음의 원리가 뭐냐? 그랬더니 잠깐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땅과 같은 것이다. 이건 좀 이론적인 교육이에요. 실습이 아니라 이론.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은 땅과 같은 것이냐? 그래 참 생각해 보니까 땅이라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옛날 고향이 저기 어디 저 신도안일에 있었는데 1984년에 그 군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가봤더니 옛날에 우리 밭이었는데 논이었는데 막 나무가 잔뜩 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있다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잔뜩 났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산에서 와서 이제 떨어져 갖고 나무가 생겼더라. 이게 참 아무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어디서 와서 이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서 그냥 숲이 돼버렸더라 이거예요. 밭이 숲이 됐더라. 아무것도 없던 것인데 가만히 듣더니 뭐가 생겼냐면 잡초도 나고 나무도 나고 거기 그것만 나냐면 곡식도 나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으로 비롯해서 나는 것이다.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고 나무도 나고 이 모든 것이 이 땅으로 인해서 이제 저절로 이 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나더라. 근데 우리 마음이란 건 어떠냐? 가만히 두었더니 좋은 생각도 나고 나쁜 생각도 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이것저것 온갖 것이 다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더라. 이게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죠? 그래 마음과 땅은 참 너무나 닮은 점이 있더라. 그렇죠? 닮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닮았느냐? 땅이라 하는 것은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그렇죠? 곡식이 나면 길러주고 그렇죠? 길러주고 근데 곡식만 그냥 기를 것이 아니라 그 곡식 기르는 농사법을 알아서 그 때에 맞게 비료를 주고 물도 대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많은 곡추를 얻어서 우리에게 참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곡식이 나도 그냥 두고 잡초가 나도 그냥 두고 또 농사법을 알지 못해갖고 때로 안 맞게 막 비료를 줄 때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그 폐농을 하게 돼서 우리가 한없는 고통을 그 밭으로 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도 참 사심 잡념이 나면 없애고 참 선한 마음이 나면 기르고 그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갖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공을 들인 사람에게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한없는 행복이 나에게도 오고 남에게도 오지만은 이 마음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야. 내버려 두고 근데 방법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잘못된 방법을 써갖고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고통이 오게 되니까 마음과 땅이 이 똑같더라. 이게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원리가 같은 것이요. 참 소소하게 감응하는 이치가 하는 것이다. 감응하는 이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 땅으로부터 다 일어나는 그 원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거기에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감응하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땅도 그런데 사람도 그 공들인 대로 지은 대로 받는 감응하는 이치가 있더라. 근데 그거만 있냐? 땅이라 하는 것은 그냥 곡식만 짓고 그냥 농사만 지면 거기서 조금 우리가 이득은 있지만은 그럴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도로를 내고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해갖고
이거를 개발해 쓰기로 하면 이 땅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부와 행복이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 이게. 우리가 스위스를 가면요, 전 국토가 진짜 개발이 그렇게 잘 돼. 깨끗하고 맑고 그냥 어디로 가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온 국토가 전부 그냥 완전히 그 관광 단지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거기 갔다 오면 참 마음이 정화돼 갖고 나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토 개발을 그렇게 잘해 놓은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개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개발이 안 돼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잡초만 뽑고 그냥 이 마음만 그냥 적당히 사용하면 그냥 불행해지진 않지만은 이 마음에다가 이 사막의 원리를 단련하고 공정정리를 단련하고 참 이 유무념을 단련해서 이 마음을 한번 참 법으로서 이 길들여 갖고 전문적 지식을 얻고 보면 이 마음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한없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땅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토개발이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는 이 국토개발만 할 줄 알죠. 마음 개발이란 건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불교만 있는 거야. 심전 개발. 근데 이때는 개발이 이건 막 두드려 부시고 개발하는 거고요. 우리 심전은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하는 거라 이거죠. 응? 이 개발이라 이거 심전 개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그랬죠. 심지. 이것이 우리 일상수행요법의 심지란 말이 그냥 있은 말이 아니에요.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란 말을 썼구나. 심지. 우리 마음 땅.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했을 때 이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심지란 말을 썼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 본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본의 발견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참 일상수행요법 갖고 하던데 왜 땅이란 말을 거기다 붙였을까?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법문집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정산종사님 법문집에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구나. 이 심지라는 그 단어 한 속에 우리의 마음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요 마음의 원리를 알고서 공부하게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이게 천양지차가 나온 것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원리를 알아서 공을 들이면 공 들인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마음은 과거 한없는 세월에 내가 공들인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참 경계를 따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게 요란한 사람은 과거생에 그렇게 내가 닦아온 사람이요. 참 지금 내 마음이 안정되고 참 지혜가 밝은 사람은 과거생에 그렇게 닦아온 그 결과가 소소영령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 작용인데 이게 땅하고 뭐 똑같다. 이게 땅하고 똑같은 것이라 이런 기본 원리를 알으면은 우리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 참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경한 공경스럽고 경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을 들이자. 이게 제 마음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제일 먼저 그 공을 들이는 방법은 먼저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 그 땅을 살펴봐야 돼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그 성질이 어떤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땅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작용을 자기의 마음 작용을 잘 살펴봄으로써 내가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관과 관습과 내 능력과 이것을 살펴봐서 그에 맞게 우리가 이거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원리란 게 뭐냐? 이게 원리라.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 이치라. 이게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도 다 적용. 이 보편타당성이라 그래. 진리를 얘기할 때 보편타당성. 그 진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맞고 미국 가서도 맞고 어느 때 가서도 딱 맞으면 이게 진리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맞는데 미국에서는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맞으면 100년 후에도 맞고 1000년 후에도 맞으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보편 타당성인 것을 그 진리라고 이렇게 하고 원리라고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보편 타당성인 원리가 아까 이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무엇이 있느냐 하고 가만 살펴봤더니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를 대하기 전에는 원래는 요란함이 없다. 없건만은 요게 원리란 말이야. 요게 우리 심지는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거든요.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것이 원리라 이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돼요? 미국 사람은 안 맞아요? 맞죠? 100년 후에는 안 맞아요? 100년 후 사람도 맞단 말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나 100년 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걸 원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니까 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리라고. 근데 이것만 원리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도 원리란 말이에요. 요게 원리라 이거예요. 미국 사람도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지고 한국 사람도 요란해지고 1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언제나 적용될 수 있으면 그게 원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공부를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보편적인 원리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왜 요란함이 없는데 요란함이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 요것이 일원성의 진리예요. 아까 그랬죠.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잡초도 뭣도 생길 수 있는 그 이치가 있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했다.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잡초도 날 수 있고 곡식도 날 수 있고 뭣도 날 수 있고 뭣도 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요란함이 없기도 할 수도 있고 있기도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하다. 이게. 요걸 원만 구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만 구족이라. 원만 구족이라는 것은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원만에 다 포함한 거죠. 안 요란해지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쪽이란 반쪽. 우리 목석이라는 건 이거는 아무리 두드려도 요란해지질 않아. 이거 반쪽이래 반쪽. 요란함이 없기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누가 자극을 줘도 안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뭐 다 요란해지냐?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했다. 안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건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응?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이거이기 때문에 이 일원성의 진리가 참 묘한 것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모든 가능성이다. 지금부터 한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요 속에 딱 다 들어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불공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한없이 발전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지금 아무리 좋더라도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원망 구조가 다 갖추고 있다. 요게 그런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가능성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만큼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소소영령하게 요게 소소영령하게 그 진리를 따라서 인과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그 가능성이 전개되는 것이지 그냥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또 해. 이 경계가 뭐냐? 경계가 뭐냐? 이걸 영어로 정전을 번역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다 번역을 참 미국 교수님하고 우리 말 백낙정 교수님 우리
우리나라 영문과의 최고 교수님이에요. 말하면 영어를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참 가서 봤는데 세상에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아,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버스웰 이제 UCLA 저 말하면 교수가 있는데 영어를 딱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정전을 그 백낙정 교수님이 아 이게 좀 잘못됐는데 고칩시다. 그러면 아 그게 더 좋다 그래요. 자국은 그렇게 번역을 잘해요. 아 그 말이 더 맞는 말이라고. 아 그게 더 좋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그 번역을 하는데 이 경계를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박사님들이 막 몇 분이 했는데 경계가 번역이 안 되는 게 3년 동안 번역이 안 되는 게 3년 동안.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뭐라고? 이 개벽하고 경계하고 이게 두 가지가 제일 개벽. 이게 참 안 된다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이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번역을 못하면 미국 사람 교환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경계가 뭔지 번역이 잘못되면 이게 참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번역해 놓으면 그다음 뭐가 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연구 이제 그러니까 의두연마 이랬더니 의두연마라는 게 필요해. 의두연마를 해보자. 이게 경계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계 뭐가 경계냐. 경계가 왜 했냐. 그러다 보니까 경계란 말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다. 사이잖아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경계라고 하는데 왜 이게 원래 불교 용어인데 왜 경계란 말을 썼느냐. 이렇게 하다가 무엇과 무엇이 사이냐. 이렇게 그랬더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주관과 그렇죠? 이 객관이라는 사물이건 사물과 객관과 주관의 그 사이.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구나. 경계. 주관과 바라보는 주관과 그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객관. 그 대상이 자기 마음도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들여볼 때 바라보는 것은 주관이고 그 나타나는 것은 객관이.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있어지는 것이 이게 요란함이고 요게 요란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림이다. 이해가 좀 갔어요. 이해가 갔어. 그래갖고 또 이제 퇴의를 하더니 버스웰 교수님이 이제 경계라는 거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센스란 말은 우리 주관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우리 감각하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sense object. 이거는 대상 사물 아니에요. 객체 아니에요. sense object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잠깐 주관하고 객관은 그냥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백낙정 교수님이 경계라는 건 그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는 넣어야 된다. 주관과 객관의 사이 이렇게 한 단어가 되거든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드는데 요거 객관과 주관 사이 요게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듯해요. 그렇듯했더니 이게 그냥 미국 사람한테 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못 들었다. 이게 센스 오브젝트가 뭐냐? 이건 모르는 말이다. 이건 심리학적 용어라 이거예요. 그죠? 심리학 교수님이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보통 사람 못 알아먹는 것이다. 이게 모르겠대. 못 알아먹는 걸 어떻게 그래도 막 박수열 교수님 그래도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쓰자. 나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백낙정 교수님 그러면 교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자. 그래갖고 조금 고쳤어요. sensory 컨디션을 이렇게 고쳤거든요. 이제 감각되어진 어떤 상태. 이렇게 조금 근데 이건 알아먹었대요. 미국 사람 알아먹었으니까 조금 뜻은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고치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영어 정전이 지금 센서리 컨디션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잖아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없는데 어떻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했을 때 이 따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냐. 따라가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했냐면 내 마음이 요란해졌다. 왜 그러냐.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 너 때문에. 이 때문에란 말은 이 인과를 나타내는데 이 필연적 인과를 말해요. 필연적 인과라고 그래. 이게. 반드시 저것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필연적 인과 관계를 나타낼 때 때문에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따라란 말은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연하여 그랬더니 인연하여 이렇게 이 번역은 감응하여라고 번역했거든요. In response to 무엇에 감응해서 인연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생각인 이 때문에는 이게 말하면 그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연이라 이게 연. 경계는 연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인은 그 내부 속에 들어있다. 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실제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그 경계는 연이고요. 그 연이 인을 만나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인이 연을 만나서 작용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곧 이 마음의 요란함도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경계를 따라 경계를 인연해서 그 인이 뭐냐 하면은 경계가 아니라 이것을 인은 요 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라.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던 분별성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분별하는 습성. 그냥 습관화가 됐어요. 분별하는 습관이 돼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분별하는 습성이 돼 있는 걸 분별성이라 하고, 주착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습성이 내 마음 속에 내재해 있다가 그 경계를 만나면 그냥 작용을 해서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상생리법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놓고 그럼 이게 맞는 말이냐?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고 외부의 경계를 만나면 그 마음이 요란해지느냐? 요란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고정관념이 있고 뭐가 있으면 딱 만나면 요란해져요. 근데 그것이 전부냐 했을 때 그거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고 경계를 만나서 그 마음이 요란해진다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 그 마음을 딱 챙기고 보면, 공부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공부심으로 그 요란해진 마음을 바라다 보고 보면, 공부심으로 그 마음을 딱 챙겨놓고 보면 요란의 경계를 따라 요란은 해졌는데 그 요란함이 아니더라. 이게 말아서 그 요란함은 요란함인데 그 요란함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요란해졌는데 그 요란해진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끌려가지 않는 그 마음은 요란한 마음이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경계를 따라 그 과거 습성에 따라서 요란해졌는데, 요란해졌을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성 자리에 그 다음에 우리 정전의 내용에다가 대조해보고 있을 때, 그때 그 대조해보는 그 마음은 요란한 마음이냐 했을 때 어때요? 요란하지 않은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마음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요란해진 것은 바로 공부심을 놓아버린 것이다. 분별성도 아니고 주착심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요란하게 하는 것은 분별성도 주착심도 그 다음에 경계도 아니고 그것을 놔버린 마음, 그 공부심을 놔버린 마음, 이걸 방심이라고 하는 방. 이거를 신망이라고 해요.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요란해지더라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고, 일단 공부심을 챙기고 있고 대조하고 있고 다스려 갖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요란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그 요란한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없애려고 그러죠.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때? 원래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 공부심, 그렇죠? 원래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수호하려고 한다. 수호하자. 우리 공부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환장 선문에 뭐라고 됐어요?
이 법진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라면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공부를 갖다가 잡초를 뽑는 것 같이 이미 요란해진 걸 갖다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공부심으로써 대조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그 공부심을 잃지 않는 공부. 그렇죠? 그 공부심으로 대조하고 다스리고 참 노력하면서 금방 안 없어져요. 요란한 게 안 없어지지만 끝까지 뭐를 해야 돼? 끝까지 공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공부심을 놓지 않는 것이 이 공부심이 바로 이게 원래 마음이요. 일원상 마음이요. 그렇죠? 일원상 원만 구족 그 마음이란 말이죠. 원래 이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마음을 수호한다는 말은 바로 공부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부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다고 보면 그 요란함은 제 스스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로 자기가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고 낭망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내 공부심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방심하고 신망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끝까지 공부심을 지켜나가서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는 그 마음을 수호하고 살았는가. 여기다 핵심을 둬야지. 우리의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막 현재 요란해진 그것이 내 공부를 잘했고 못했느냐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내가 참 유념으로써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고 공부심을 놓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 요거를 알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게 자성의 원리라니까요. 자성의 원리인데 조금 더 했는데 우리 자성의 원리랑은 참으로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부를 하나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자. 왜 연부를 하면 우리 마음이 통일이 되느냐? 연부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 잡념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잡념이 일어났냐고 시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뭐에다가 시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시비하는 마음을 연불에다 꽉 묶어둬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연불의 원리 아니에요. 그죠? 연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상관하지 말아야 돼.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냥 연불에다 딱 묶어둔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잡념이 제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잡념이란 제 스스로 없어진다. 왜 제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지? 그거 왜 그러냐고 시비하면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응? 자꾸 연불에다 마음을 안 묶고 왜 네가 시비가 일어나느냐고 시비가 일어나는 데다가 시비를 거기다가 마음을 쓰면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왜 요란함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를 하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비하는 마음을 연불에다 딱 묶어둔다. 묶어두면 지 혼자 없어지게 돼 있다. 묶으면 금방 없어져요. 안 묶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란함이 없는 그 마음을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해야지요. 어? 자기 원래 요란하지 않는 마음을 수호하는 공부. 연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호하는 공부를 해야지 그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공부를 하지 말자. 요게 공부의 원리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면 아무리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뭐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 없는 게 가서 딱 전공책을 붙들고 그냥 그 일어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일어나 상관하지 않고 전공에다 일심 집중을 딱 해버려요. 거기다가 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없어져 버려요. 타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일심통일이 되고 나면 원래 그 나의 일심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거를 막 없애려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원리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